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꼴을 다 보게 됩니다. 산모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1분 1초도 아까운데 절대로 재앙절개는 안 된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보호자도 있었고, 자기 손자랑 며느리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자기들은 손자를 선택할 테니 고민 말고 손자를 구해달라는 시모도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며 여러 명의 아기 아빠 후보들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보고 겪으며 지낸 지도 벌써 10년은 되어서 지금은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는 않는데, 최근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 애지중지 아끼고 제가 큰돈 들여 투자했었던 저희 막내 신우에게서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지만 그래도 신우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이곳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들이 신우를 욕해주는 모습을 보면 저의 기분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은 못된 심보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집안 대부분의 사람은 직업이 의사로 소위 말하는 의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의사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를 준비했고, 다른 꿈은 일체 꾸지 않은 채 바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신 것처럼 의사와 결혼을 해서 의사 부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유 교수, 다른 건 다 좋은데 그치만 마음에 안 드네. 유 교수 부모님들이랑 형제는 무슨 일 한다 그랬지?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님은 가정주부셔. 위로 누나 한 명 있는데 누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막내 여동생은 늦둥이라 이제 막 20살 됐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유서방한테 그렇게나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 그럼 유서방이 막내 여동생 목에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너 그럴 자신 있니? 아버지는 너 우리랑 비슷한 집에 시집갔으면 좋겠네 말이야. 아버지, 유서방만 의사면 됐지 그 집안까지 의사 집안이 필요가 뭐가 있어. 솔직히 우리 집안같이 가족들이 다 의사인 경우는 드문 거 아버지도 잘 알잖아. 우리 아이 낳으면 아이 의사시키면 되니까 사회는 너무 재고 따지지 말아줘. 남편의 집안이 너무 평범한 것이 걸리긴 했지만 남편만 의사여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좋은 선자를 다 뿌리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남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귀인 대접해주어서 저와 시댁과의 관계는 원만했는데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늦둥이 막내 신우였죠. 당신 이 시간에 어디가? 병원에서 호출한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일 있어? 제이 지금 경찰서라고 연락 왔더라고. 제이 데리러 경찰서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자. 아가씨 또 경찰서에 갔대? 이번에 무슨 사고를 쳤어? 이번에도 설마 사람 들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아가씨 때문에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일단 가봐야지 할 것 같아. 당신 안 깨게 조심해서 다녀오려고 했는데 잠 껴서 미안해. 제이 걱정을 하지 말고 다시 자.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만 치고 살았다는 막내 신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꼭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버릇이 있어서 막내 신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경찰서에 들렀었는데 그것이 결혼 후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떨 때는 신우가 이틀에 한 번꼴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자 큰 신우가 막내 신우 일을 해결해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아가씨를 정신 차려야겠어요. 형님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일단 무작정 찾아오신 건 아니죠? 옳게 제이 말이야, 유학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어. 보니까 사고 좀 꽤나 친다는 애들 부모들은 한국에서 정 안 된다 싶으면 죄다 유학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 우리 제이 아직 어리니까 유학 보내서 공부도 시킬 겸 거기서 고생해서 정신 좀 차리고 오게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 사고뭉치 막내 신우를 유학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큰 신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막내 신우를 유학 보낼 능력이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큰 신우는 저희에게 뭘 바라고 막내 신우를 유학 보내자고 하는 건지 그 의중이 쉽게 파악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가씨 유학 보내는 건 좋은데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럴 능력 안 되시잖아요. 아버님 지금 연금 받아서 지내고 계시고 어머님도 하시는 일 없이 집에서만 지내시는데 무슨 돈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모아두신 돈은 있나요? 유학 보내려면 1년에 몇천에서 많게는 억까지 들어가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주이랑 올케 찾아온 거잖아. 제주이랑 올케는 의사라 돈도 잘 벌고 모아둔 돈도 꽤 있을 텐데 그걸로 우리 제이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되나? 올케도 우리 제이 저렇게 사는 꼴 보기 싫잖아. 어머 형님, 죄송한데 아무리 아가씨가 제준씨 동생이라고 해도 저희가 아가씨 유학 보내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제준씨가 결혼 안 한 상태면 자기가 보내주는 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저랑 결혼한 상황에서 제 돈이랑 같이 써서 보내주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남편과 제 돈으로 막내 신우 유학을 보내주자는 큰 신우의 말에 제가 가차없이 거절해버리자 큰 신우는 할 말을 잃었는지 말없이 다시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아 누나. 제이 한국에서 대학 간다고 하면 그 정도는 내가 내주겠지만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아무리 우리가 의사라고 해도 힘들어. 의사도 자기 자식 유학 보낼 때 큰 결심하고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이 유학까지 보내주겠어. 개인 병원 차려서 한 달에 몇천 몇억 버는 거 아닌 이상은 우리 사정으로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올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말 진짜 서운하게 한다? 너 제이 네 새끼라고 생각하고 네가 아버지랑 어머니 대신 돌보기로 한 거 있었니? 우리 제이 저렇게 놔뒀다가는 나중에 더 크게 일낼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해결 방안 생각해서 찾아온 건데 어쩜 그렇게 고민하는 척도 안 하고 거절할 수가 있니? 누나, 희망 고문한 것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게 차라리 더 낫잖아. 유학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큰 신우는 저희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막내 신우 유학 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이한테 유학 보내주겠다고 내가 미리 말을 해놔버려서 제이한테 다시 안 낸다고 하면 제이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겠네. 일단 제이한테 너희가 유학 못 보내준다고 했다고 내가 제이한테 잘 말해볼게. 형님, 확실하지도 않은 걸 아가씨한테 말하면 어떡해요. 아가씨 성격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저희 찾아와서 난동 부릴 텐데 왜 그러셨어요? 내가 제이한테 잘 말해보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안 되면 너희들이 알아서 제이 잘 말려봐. 나는 모르겠다. 저희 예상대로 막내 신우는 다음날 저녁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보내주기로 한 유학을 안 보내주는 거냐며 유학을 보내달라고 때리쓰기 시작했죠. 아가씨, 말씀드렸잖아요. 오빠나 저나 아가씨 해외로 유학 보내줄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고요. 이 집도 은행 대출 껴서 산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가씨 유학을 보내줄 수 있겠어요.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언니랑 오빠가 저 유학 보내주면 저 진짜 앞으로 절대로 서고 안 치고 정신 차리고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유학 보내주세요. 저 유학 가면 진짜 잘 살 자신 있다고요. 아가씨, 이렇게 떼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돈이 있어야 보내주죠. 아가씨, 그렇게 유학 가고 싶으면 아가씨가 직접 일해서 돈 모아 가시던가 아니면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막내 신우는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때를 썼는데 남편은 그런 신우를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생각한다면 막내 신우를 혼내서라도 말려야 되는데 남편은 그저 막내 신우를 어린아이처럼 대할 뿐 혼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제이야, 유학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학교에서 대학 먼저 가보는 게 어때? 대학 가면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외국 가보고 싶으면 그걸로 가면 될 것 같아. 아니면 너 대학 들어가면 오빠가 축하 선물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보내줄게.
내 성적으로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래? 저무대 근처에 가기도 힘든 내가 무슨 4년제 대학을 가? 나 외국으로 유학 가는 줄 알고 벌써 친구들한테 소문도 다 내고 자랑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가버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나 유학 보내줘. 나 유학 보내줘요, 언니. 막내 신우는 남편과 제가 유학을 보내줄 때까지 저희 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티고 서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막내 신우가 저희 집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은 큰 신우가 저희 집으로 쫓아왔는데 저는 당연히 큰 신우가 막내 신우를 데리고 가려고 온 줄 알았지만 큰 신우는 막내 신우 편에 서서 저와 함께 싸우기 위해 저희 집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돼. 내 전 재산이지만 재준이랑 올케가 우리 제 유학 보내준다고 하면 내가 이 돈 보탤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제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나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 내가 오빠랑 세연이한테 보답할 테니까 나 유학 보내줘.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랑 세연이가 나 좀 도와줘. 큰 신우도 작은 신우도 다 제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두 사람이 아닌 저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남매가 저 하나를 붙들고 설득시키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저는 막내 신우를 유학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연이 정말 고마워요. 저 진짜 평생 세연이를 제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그리고 저 파리 가면 정신 차리고 여기서 살던 때처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가씨, 파리라뇨. 아가씨 아직 어디 갈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파리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가면 파리로 갈 건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파리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파리가 예술의 도시잖아요. 제가 좀 감성적인 편이라 파리 가면 잘 적응할 것 같아서 파리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가씨, 그건 아가씨 혼자 정할 게 아니라 유학원 상담도 받아보고 저희랑 같이 정해야죠. 파리는 집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무슨 파리예요. 아가씨도 양심이 있으면 최대한 유학비용 덜 드는 곳으로 가셔야죠. 솔직히 저는 막내 신우를 뉴질랜드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뭐라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돈 쓸 리도 없고 신우가 사고를 치고 싶어도 사고를 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막내는 신우는 파리라는 물가가 어마무시한 곳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뉴질랜드는 어때요? 저는 아가씨가 영어권 나라로 갔으면 하거든요. 불어보다 영어 배우기가 더 쉽고 써먹을 것도 더 많을 텐데 왜 파리로 가요? 파리는 나중에 저랑 같이 여행으로 가요. 파리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 많대요. 그리고 저 파리 아니면 다른 나라 절대 안 갈 거니까 언니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유학 안 가면 아가씨만 손해죠. 그리고 아가씨가 안 간다고 하면 저는 돈도 안 써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데요? 그래요? 저 유학 안 가면 지금보다 더 사고 치면서 살 건데 그래도 더 좋을 거라고요? 아니다. 유학 안 가면 이참에 오빠 집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야겠어요? 파리로 유학을 보내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사고를 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막내 신우의 협박에 못 이겨 저는 막내 신우를 그 비싸디 비싼 파리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막내 신우를 파리로 유학을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유서방 자네는 생각이 있나 없나? 아무리 동생이 소중하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소영이 돈으로 자네 동생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하는 게인가? 소영이는 보내주기 싫었다는데 자네 누나랑 동생이 반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라던데 그게 사실인가?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창피한 이야기지만 동생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요. 유학 보내면 정신 좀 차릴까 싶어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보낸 겁니다. 사고를 친 내가 유학 가면 달라진다고 누가 그러던가? 바뀔 애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바뀌고 안 바뀔 애들은 큰돈 들여 유학 보내도 안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번 일은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지만 또다시 자네 가족 일로 우리 소영이 힘들게 하면 나 자네랑 우리 소연이 이용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리고 파리로 유학 간 막내 신우에게 아낌없이 퍼줬을지도 몰랐습니다. 파리로 간 막내 신우는 남편과 보낸 용돈으로 명품을 사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용돈을 보내주면 그 다음날 바로 또 용돈을 보내달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용돈 좀 조금만 더 보내주면 안 돼요? 어제 오빠가 보내준 용돈을 벌써 다 써버려서 오늘 당장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오빠는 못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설마 또 명품 산다고 용돈 다 쓴 거예요? 아가씨 유학 보내주면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또 그러세요? 아가씨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요? 언니, 여기서 명품 없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리까지 왔는데 명품을 안 사고 어떻게 배겨요? 저 이제는 더 살 거 없어서 더 살 일 없으니까 생활비 용돈으로 200만 원만 더 보내줘요. 용돈을 보내주는 족족 명품을 사버리는 막내 신우를 보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유학을 보낸 이유도 사라질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신우의 용돈을 끊자고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말해서 아가씨가 용돈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 말라고 당신이 말해. 그리고 당신도 아가씨한테 연락 와도 절대 용돈 더 보내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제이 진짜 굶을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을까? 그리고 괜히 그랬다가 제이도 엇나갈까봐 걱정이야. 당신 우리 제이 성격 알잖아. 당신은 언제까지 그 어린 동생한테 끌려다닐래? 지금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돈 없으면 그거 갖다가 팔아도 몇 개월은 버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의 주도하에 큰 신우와 남편 그리고 제가 파리에 있는 막내 신우에게 용돈을 보내주지 않자 그제야 막내 신우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명품 안 살 테니까 용돈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또 명품 사게 되면 그땐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명품에 손 안 대겠다고 진심으로 저랑 약속해요. 그리고 아가씨 말대로 한 번만 더 명품 샀다가는 제가 학교에 전화해서 아가씨 학교 못 다니게 하고 아가씨 한국 오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아가씨 봐주는 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용돈 한번 끊기고 난 후 막내 신우는 그 후로 명품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신우는 파리에서 그렇게 놀고 먹는 게 좋았던 건지 첫 방학이 되었을 때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한국 들어와서 아버님이랑 어머님 얼굴도 뵙고 그동안 학교에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오빠랑 저한테도 이야기도 좀 해줘요. 저희도 아가씨한테 돈 쓴 게 제대로 쓰여진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 그런 걸 뭐 확인까지 해요? 그리고 언니가 말한다고 알아듣기나 해요? 의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짐 싸들고 한국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일이라서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여기 친구들이랑 이번에 이탈리아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언니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명품은 안 사는 것 말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막내 신우를 보면서 점점 더 제가 쓰는 돈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막내 신우를 가만히 두는 제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져 남편과 큰 신우에게 막내 신우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자고 했습니다. 아가씨 파리로 유학 간 지 벌써 1년이에요. 1년 동안 아가씨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정신 차리기는커녕 안 그래도 풀려있는 곱이 더 풀려서 남의 돈 흥청망청 쓰면서 공부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제가 왜 그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제 자식이라고 해도 저는 당장 한국으로 불러들였을 거니까 아가씨 당장 유학 포기시키고 한국으로 불러요. 옳게 제 유학 간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어. 1년 동안 어떻게 사람이 180도 바뀌겠어. 조금만 더 지켜보고 안 되겠으면 그때 부르는 걸로 하자. 제이도 유학 가서 신나서 그러는 거지. 그래도 한국에서처럼 사고는 안 치잖아. 그리고 유학 보낸 김에 졸업은 시켜야지. 치사하게 1년만 보내주는 게 어디 있어. 제가 치사하다고요? 내 동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아가씨.
제 돈 들여서 유학 보내놨는데 저러고 사는 거 보는 제 속은 어떨지 생각도 못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저 치사하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왜 제 돈 들여서 아가씨 유학 비용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씨 한국으로 안 들어오면 저 제주씨랑 이혼까지 고려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해보겠다는 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에 호구를 잡혀 사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저의 새 삶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큰 신우도 남편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심각성을 느꼈는지 막내 신우를 한국으로 불려들여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연님, 저 때문에 화 많이 나셔서 오빠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놀라서 들어왔어요. 오빠가 저 때문에 언니랑 이혼하게 될까봐 사과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 깨닫고 뉘우쳐서 사과하는 거니까 한 번만 저 용서해주세요. 아가씨는 저한테 죄송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